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삶에서 느끼는 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돈이 모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건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돈이 90% 이상 전부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차지하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경우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눈에 얘기했죠. 95%.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100은 아니에요, 저도. 100은 아닌데 한 95 정도? 그럼 대부분이죠, 거의. 물론 낮게 잡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95보다 낮게. 85요? 좀 우리 자몽님 관대하시네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돈은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돈 없어가지고 서러움 많이 겪었고 나이 먹어서도 돈의 힘을 체감하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도. 제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가 제 방송에 그 나이대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앞에 나이가 이제 4나 5 이제 붙으신 분들 40대 50대 그분들은 오히려 저 돈에 대한 퍼센티지를 더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나이 먹을수록 이 어떤 돈의 가치나 돈이 주는 어떤 그런 무게를 훨씬 더 많이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봐서 높게 봤지 낮게 보지 않는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삶이 안정감이 있냐 불안정하냐 이게 확실히 판단은 납니다. 예. 지금 사람들 정서가 진짜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가 멘탈도 안 좋고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럼 왜 불안정할까?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통장을 까보면 계좌를 까보면 여기저기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월급은 받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 빚이 있는데 제때 못 갚는다거나 불안정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제 방송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네.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나이 먹고 직장을 그만뒀는데 A라는 사람은 그래도 뭐 자산이 한 4억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그만뒀어. 똑같을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여윳돈이 있으니까 좀 몇 달 놀면서 다시 일 구하면 돼. 굳이 막 힘들게 안 걸려 그래. 왜냐하면 자기가 전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 적게 하고 돈 적게 벌어도 되니까 가족은 더 많으니까 좀 건강을 챙기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돈이 없고 나갈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나이 먹고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일을 보는 시각도 다른 거예요. 뭐냐면 보통 나이 먹고 자신이 넉넉한 분들은 몸을 사가는 일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 내가 좀 금전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도 없고 건강이 중요한데 괜히 무리해서 일하면 다친다는 거죠.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어 어떻게 되냐면 몸을 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 내가 지금 절박하니까. 내가 지금 가리면 안 되는 처지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나이 먹고 돈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일을 구하는 어떤 시각 자체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돈이 부족해서 일을 가지 않고 하는 모습 정말 많이 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일용직 같은 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형편이 좋은 분들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나이 먹고 아웃소싱 공장이나 나이 먹고 쿠팡 같은 데 오신 분들 중에 형편이 좋은 분들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 비아내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이 먹고 돈이 많으면 누가 그러냐 합니까? 내 개인 시간 소중하고 내 몸 소중한데 맞잖아요. 나이 먹고 쿠팡 온 사람도 있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 들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뭐 젊은 혈기를 한다고 하지만 나이 먹고 그런 데 오신 분들 보면
야, 어떡하다 저기까지 왔지? 이사가 되지 않나, 여러분? 뭐 저분도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난 나이 먹고 여기 오고 싶지 않다. 이사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있잖아요. 별로 여기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몸들이 힘들지. 돈은 돈대로 막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왔을까? 내가 나이 먹었는데 뭐 딱히 받아주는 데도 많이 없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매달 나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게. 선택지가 없거든요, 이게. 나이 먹으면.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압니다. 이 돈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센지. 그런 말 해요. 나이 먹고 있잖아요. 힘든 연장에 일하는 분들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빚만 없었어도 이렇게 힘들긴 안 할 텐데. 그런 말 합니다. 공장 같은 일하는 분들 보면. 내가 사업만 안 말아먹어서 여기 안 오는 건데. 이런 말 입버릇 좀 해요. 일이 힘드니까 그래. 당연히 힘들지, 이게 몸 쓰는 일인데. 거기다가 나이 먹어온 상태에서 하는 건데. 젊은 사람 더 힘들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나이 먹고 이러면 돈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도 똑같이 힘쓰는 일 해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 힘쓰는 일 하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힘쓰는 일 하는 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회복수도 차이가 나고 잘 다칩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뭐 몸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되고, 거기다가 멘탈까지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은 안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못 하신 분이 많다. 그래서 나이 먹고도 일자리 걱정해야 되고, 노후 걱정해야 되고, 멘탈이나 기본적인 어떤 좀 마인드가 좀 불안정하신 분이 많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자존감, 멘탈 같은 것도 돈이 잡아주는 거예요, 돈이. 한국 사람도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뜩이나 양칸 메탈은 더 약해지고, 굉장히 감정적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이 서 있고, 이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항상 화나 있는 상태로 이제 안 지내려면, 여러분이 좀 자산을 좀 많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뒷바라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무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 희생을 많이 해. 자식한테. 네. 희생을 많이 합니다. 아니, 부모도 먹고 살아야지, 나이 먹어서. 자식한테 왜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뭐 거기에 보답을 합니까? 보답 못한 자녀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각자 보는 눈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인한 갈등이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재산 상속으로 싸우는 것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문제로 싸우는 것과, 빚이면 상속 포기를 했네 안 했네로 싸우죠. 가족 친지들 중 자기 이름을 못하는 사람 보이면 무시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도 결국은 자기 이름을 역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니 당연히 돈과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어쩌면 돈으로 인한 갈등은 당연하다 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이지만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 생기는 갈등보다 없어서 생기는 갈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 생기는 갈등.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갈등은 생겨. 왜냐? 돈이 많을수록 인간의 욕심 끝이 없잖아.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래. 보통 부자분들 보면 부모 유산이나 뭐 땅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상속 문제로 소송 많이 하거든. 근데 그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 사실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왜 더 가지려고 하냐? 인간이 그래요. 다다익선이라 해가지고 내가 100억 있으면 150억 가지고 싶고, 150억 있으면 200억 가지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야. 예.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갈등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갈등보다 없는 사람들의 갈등이 더 많아요. 예. 일단 부부 사이 돈이 없으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이제 같이 못 사냐는 그런 부부, 뭐 연애기간 길고 정말 뭐 천생연분을 했던 사람들도 집안에 돈이 없고 뭐 빚이 쌓이고 밥벌이가 안 되면요, 매일같이 싸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의미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의미 없는 게 아무리 서로 있잖아요. 물고 빨고 막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돈 없고 있잖아요. 뭐 당장 공값 못 내고 하잖아.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 한순간이야, 한순간. 뭐 이혼법정에 온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왔겠냐고. 사랑했지, 당연히. 좋아해서 결혼했지. 근데 막상 살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생기니까 그깟 사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의식주가 안 되니까.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여러분. 친구들끼리 만나도 우리가 밥 사고 뭐 술 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나올 때마다 얻어먹으면 누가 좋아할 거야, 여러분. 나올 때마다. 친구들도 뭐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요즘 술값 많이 비싸잖아요. 누구는 돈 내는데 누구는 돈 안 내봐. 한 번, 두 번이야 말이지. 매번 볼 때마다 안 내요. 여러분 같은 보고 싶냐고. 그리고 그렇게 돈 없는 친구가 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한심한 소리해. 막 신세 한탄하고 자꾸 힘들다 죽겠다는 얘기해. 한두 번 들어줘야지. 매번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보고 싶냐고요.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부부간에 어떤 돈 문제가 심각하면 아무리 좋아했던 부부라 하더라도 더 이상 좋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정말 사랑했던 부부가 하나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 그만큼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 나의 어떤 소중한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과 앞으로도 우정을 같이 하겠다. 아니면 내가 아끼는 가족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생각되면 내가 일정 이상의 돈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밥벌이를 해야 되고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